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장례식장 안은 말없이 흐느끼는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어느새 굳어버린 눈물 자국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선 구두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떠났던,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사라졌던 그 여자가 검은 옷을 입고 꽃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온 거지?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10살, 아직 이별이 뭔지도 모를 만큼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평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시고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엄마, 빈집 곳곳을 돌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냉장고 안엔 아침에 먹다 남긴 반찬이 반쯤 마른 채 놓여 있었고 싱크대 위엔 젖은 수건이 구겨져 있었으며 식탁 위엔 종이 한 장도 쪽지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롱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주 입던 분홍색 가디건도, 결혼 반지도, 심지어 파우치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엔 작년 생일에 아버지가 사준 작은 은반지가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갔다. 하지만 어디로, 왜, 누구와?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건 해가 완전히 저문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곧바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안방으로 달려갔고 몇 초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허탈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늦도록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부엌에 앉아 불 꺼진 채 술 한 병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잔은 채우지 않았고 병째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랑 도망간 건가? 어떻게 애를 두고 갈 수가 있어? 저는 그 어두운 부엌 문틈 사이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침내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낯선 남자의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뭔가 죄책감을 느낀 기색은커녕 오히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알 텐데 이럴 필요 없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고 저는 아버지 뒤에서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 사람이랑 산다는 거냐? 그래, 그 사람은 나 사랑해줘. 이 집에서처럼 숨 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어. 애는? 승민이는? 당신이 키워. 당신이 잘 키울 수 있잖아. 난 더는 이 아이한테 엄마 자격 없어. 순간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벌거벗은 감정 그대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닫고 창문을 올리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승민아,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영원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그 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에 의지하며 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 그리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그녀 없는 세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잊고 싶었던 이름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정적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엔 라디오 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건 매일 새벽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꺼내는 도시락통 뚜껑 소리, 쇠 젓가락이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절대 푸념하지 않으셨지만 한여름엔 땀에 절은 옷을 그대로 말려 입었고 겨울엔 동상에 걸린 손으로 벽돌을 쥐며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의 손등에 갈라진 핏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아버지의 손이 늘 거칠고 아팠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아버지는 늘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말없이 밥을 뜨고 말없이 국을 삼켰습니다. 그 식탁엔 오직 씹는 소리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 어김없이 마루 한켠에 앉아 소주를 드셨습니다.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 들이켰고 때때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 혼잣말처럼 뱉으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찢어질 수 있는 건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집안 어딘가로 던진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 했습니다. 스스로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의 작업복을 빨며 말없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빨래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설 현장 내 구내식당 전단지 뒷면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민이 운동화 사이즈 235 확인 필요. 중간고사 날짜 언제지? 선생님 상담 신청? 저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아버지는 늘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과 무뚝뚝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대학을 포기하겠다 말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대신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 말 속엔 어쩌면 아버지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이의 금기였습니다. 누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 무표정하게 말하셨습니다. 지나간 사람이다. 아버지는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지워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아버지는 혼자 버텼고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녀는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얼굴을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마주해야 하는 날. 저는 지금 그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 속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장례식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수백 번 기회 있었잖아요. 그땐 왜 안 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 말만 믿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두 눈은 허공을 헤매듯 어디론가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땐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어. 손을 잡고 자꾸만 꿈 얘기를 했지. 너만 있으면 된다. 너를 위해 뭐든 해주겠다. 그 말들이 그땐 전부였어. 잠시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내가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현실이더라. 그 사람은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그냥 누구의 여자로 보이는 여자로 만들었어. 모임에 데려가선 예쁜 척 웃자고 하고 친구들 앞에선 나를 장식품처럼 끌고 다녔어. 나중엔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살림도 차렸고 난 버려졌어. 2번이나.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말라붙은 화장기가 손등에 희미하게 묻어났습니다. 서울 외곽에 월세방 하나 겨우 구해서 청소일, 식당 설거지, 돌봄센터, 식사 배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살았어. 손에 주부습진이 피어나고 무릎이 퉁퉁 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하필 그때 TV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어린애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웃는 걸 보고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 옆에서 숨죽여 울었어. 그게 내 현실이었어. 가끔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오래 참고 있었던 눈물과 함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카롭던 제 분노는 그녀의 오열 앞에서 잠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젖은 코끝을 조심스레 닦으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멍청했어.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좋은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지금보다 나은 인생만을 쫓았어. 근데 그게 욕심이었단 걸. 나는 너랑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나서야 알았어.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남는 거였더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 자신조차 짓눌러 없애고 싶다는 듯 자기 몸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승민아,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고개 숙일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받는다면 그게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벌이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날 인간으로 봐주면 안 될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동정, 혐오와 연민, 기억과 현실이 뒤섞인 채 목구멍 어딘가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다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하리만큼 작아져 있었고 저는 그 비참함을 만든 과거의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 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누군가는 커다란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접이식 의자까지 챙겨와 응원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관중석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늦게라도 오실까 뒤쪽 철문을 계속 힐끔거리며 기다렸지만 결국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간 어디선가 굳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계셨다는 걸 어린 나름대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식 날도 그랬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친구들과 부모님이 나눠 찍는 기념사진을 보며 저는 괜히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교문을 나설 즈음 헐레벌떡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잿빛 먼지로 덮인 작업복, 그리고 한 손엔 중고로 산 듯한 낡은 필름 카메라. 승민아, 졸업 축하한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내 편 하나는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엄마가 없을까? 친구들처럼 부모님 사이에 끼어 꽃다발을 안겨줄 수 없던 어린 마음은 늘 허전했고 그 허전함은 시간이 지나며 어느덧 서늘한 질문이 되어 가슴 한켠에 남았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늘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엄마는 뭐 하셔? 라고 물으면 그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멀리 살아? 연락 잘 안 해? 거짓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 제 입에선 자연스레 나왔고 그 거짓말들이 제 마음에 작은 얼룩처럼 쌓여갔습니다. 그 얼룩은 한 번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히 닦을 용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의 모든 답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 앉아 잔뜩 초췌해진 얼굴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부르짖으며 붙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떠난 사람. 제 유년기의 절반을 눈물로 만들고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 그녀가 지금 마치 세월에 시달린 피해자처럼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주름진 눈가를 보며 어릴 적 간절히 그리워했던 엄마의 얼굴이 덧없이 겹쳐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얼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게 돌아왔고 저는 너무 많이 버텨야 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을 감싸던 조용한 공기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겨우 꺼내듯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승민아,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한 채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행복했니? 그 질문은 마치 그녀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30년간 답을 알면서도 차마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마지막 용기를 끌어낸 고백 같은 물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엔 다시 눈물이 차올랐고 입꼬리는 떨리는 숨결에 자꾸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불 빨래를 마당에 널던 여름날, 눈 오는 날, 시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오늘은 고기 좀 먹자 하시던 아버지, 새벽 4시 일터 나가기 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놓고 가던 작은 메모지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오늘도 잘 다녀와라, 아빠가. 그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잠시 말을 멈춘 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니까 가능했어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따뜻했던 분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떠난 자리,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꿋꿋하게 살아내셨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 온몸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후회였고 그 후회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절망적인 자책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녀의 울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죗값을 받는구나. 그녀는 더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그쳤고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으며 그녀의 구두는 축축한 바닥 위로 처량하게 찍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30년 전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났던 그 뒷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세월을 짊어지고 다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용히 정리된 빈 장례식장 안,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홀로 남아 말없이 향을 올렸습니다. 꽃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제 가슴 속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유품 봉투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작고 낡은 봉투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욕하지 말아라. 나 대신 눈 한번 마주쳐주고 인사해다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여자를 끝내 욕하지 말라니 사랑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만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위험 있는 용서였을까요? 그녀는 근처 여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녘 그곳을 찾아가 무표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그녀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주춤 물러섰습니다. 승민아, 아버지가 어머니께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그녀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들고 읽더니 입술을 꾹 깨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나한테 끝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 그녀는 울며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저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말은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내가 평생 따라가도 못 닿을 사람이었어.
저는 그녀를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천장에 하나 남은 백열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잘못했어. 정말 많이 미안했어. 승민이, 당신이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 참 곱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이제야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당신이라면 끝까지 들어줬을 것 같아서.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시나요? 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던 사람.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고요한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창가 자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산수와 같은 풍경이 보이는 곳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유골함 앞에 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왔다 가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눈 마주치고 인사도 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아버지를 따라 저도 조금씩 그 마음을 배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너는 너만의 삶을 살아라. 증오 말고 사랑으로.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사는 건 누가 더 잘난 나가 아니야. 누가 더 많이 용서했나야. 그 말은 그제야 제 심장에 똑바로 박혔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밥을 먹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웃으며 반찬 투정을 하고 명절이면 다 같이 제사상을 차리고 휴일이면 가까운 공원이라도 손잡고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정한 다툼도 했겠지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혼자 그렸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 그저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를 꿈꾼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큰 상처를 겪고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으셨다고. 그분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며 저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비난보다 인내로, 분노보다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세상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아버지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쪽이 아닌 누군가를 품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이 남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은 반드시 되돌려줄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늘 따뜻한 한 줌의 햇살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히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저에게 주어진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아버지께서 남기신 삶의 의미를 제 가슴 속에 완성하는 순간이겠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람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